자, 세 번째 발표는요.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이외승 교수님께서 한국 체인지와 효운동 융합 노인 복지 활동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회승 교수님께서는 현재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의 주임 교수로 계시고요. 가자협동조합 이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예, 사회복지학과의 주임 교수 이회승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저는 이 항공을 접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재미없다, 심심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제 수업을 하면서 내지는 수업을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이라든지 내지는 별도로 MT를 간다든지, 대학원에서 MT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워크숍을 가면서 항공을 함께 집어넣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종강 때는 종강 파티를 하면서 책거리를 하죠. 보통 대학에서 있는 일이지만 저는 특별히 좀 항공을 알리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게임을 하면서 팀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게임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어떤 게임들 넣냐면 제기차기라든지 내지는 깃발 찾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같이 항공까지 겸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실상 점수가 확연하게 보이는 것은 이 항공 프로그램이 점수가 확연하게 보였어요. 또 하나 너무 재밌었던 것은 활촉이 없어요. 활촉이 없다 보니까 불안감이라든지 부담감이 없이 던지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연령층에 상관없이, 저희 대학원이라고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젊은 친구들하고 노인들하고 같이 팀을 짜서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잘했고요. 그래서 다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행복감도 대단히 많이 느꼈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작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제일 즐거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허강 총장님께서 항공 체인지에 대해서 세대를 통합하고 또 체인지하고 효의식을 느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문을 한번 발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짧은 시간에 시범 운영식으로 진행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게 영광스럽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세대가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세대 통합이라고 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세대 통합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세대, 2세대, 3세대 이것이 중요하냐? 누가 가장 좋아하나? 저 개인적으로 기독교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교회가 설립을 할 때 보면 아동들을 대단히 많이 유치해요. 어른들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아동을 유치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따라와요. 바뀐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갈까? 정말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네가 가? 왜 가? 뭐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날도 주일 날도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놀잇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무렇지 않은 내 행위로도 갑니다. 또 불러주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맞춰주는 게 좋을까? 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되게 많이 고민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세대 통합에 관련되어 있는 걸 연구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했는데 논문에는 유아랑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유아랑 되게 많이 돼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효의식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세대 통합의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유아 때 해놓고 아동으로 넘어가면서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생활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제가 시도를 끊으면 청소년 대상으로 내지는 1세대 대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세대 통합을 이루는 항공 체인지에 참여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노인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아동은 또 효의식에 대해서 얼마나 배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 왜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중점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결과를 도출해냈을 때 어떤 함의적인 부분을 가져가는가, 그 다음에 어떤 재원들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팩트를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그 연구하는 기관들이 짧아서 많은 인원을 동원시킬 수는 없었지만 노인복지관 3곳하고요, 지역아동센터 3곳을 매치해서 각 기관에 10명씩 해서 30명을 토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30명 가지고는. 그러나 이 발판을 토대로 많은 것들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발췌하셨던 분들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예, 통계청에서 2024년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해서 예측하는 부분까지 나와 있어요. 현재의 인구,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9만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2049년도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8만이 넘는다는 통계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표로도 봤지만 이 항아리형이었던 2015년만 해도 항아리 모양이었어요. 중년층이 꽤 많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2060년 가니까 완전히 역피라미드의 도표를 자아내고 있어요. 젊은 층들이 대단히 힘들겠죠. 노인들의 의료비라든지 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부양이라든지 또 노인들을 또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노인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인이 건강해서 노인이 건강하려면 어떡하죠? 저희가 건강하려면 복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에게나 있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고 그 충족시켜준 욕구로 인해서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건강하다면 삶의 만족과 행복감은 자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이 도표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노년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은퇴의 시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낄 시기죠. 은퇴를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왠지 뭔가 할 일이 많아서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또 새로운 일을 접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하게 내가 이제 다 됐나? 내가 나를 써먹을 데가 없나? 라는 이런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러면 자연적으로 우울증, 불안, 심리적인 외로움 이런 부분들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65세가 되기 이전에 제3의 인생을 빨리 어떻게 해요? 마련해서 가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덜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가 돼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현대적인 다시 말해서 가구가 분리되면서 아주 철저하게 느껴지는 요즘은 더 심하죠.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변해가면서 각자 자기 삶에 대단히 바쁘다 보니까 노인 세대에 대한 관심도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노인 세대에 대한 갈등 이런 부분의 것들이 대단히 높아지게 되죠. 또 하나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되고 있죠. 사회적인 문제로. 그래서 우리 의료보험에서도 노인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지출이 들어가고 치매 예방을 해서 뭐가 지출이 되고 지출의 금액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들어지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대가족 제도로 돌아가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떠십니까? 싫다고 하시네요. 힘들어합니다. 대가족 제도에. 그래서 거꾸로 요즘은 노인의 세대가 젊은 세대에 맞춰가는 이런 세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노인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세요? 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말씀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니실 겁니다. 또 아직 나는 노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고요. 누구나 65세를 넘어가게 됩니다. 65세 넘어가서만 느끼는 현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되게 빨라졌죠. 예. 세 번째로는 노인의 문제는 사회 제도, 그 다음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현대적인 사회의 현대 문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변화하고 있고 또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로 대두되게 했죠. 요즘은 독고 가정, 1인 가정마저도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회복지에서 논문이요, 독고 어르신들에 대한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노인의 자살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노인의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삶의 피폐함을 이야기하는 논문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소통과 이해를 만들어서 세대 간의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노인과 다른 세대들과의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사회적인 과제가 될 거고요. 노인의 인구가 늘어남에 있어서 더 크게, 더 많이, 더 넓게 이런 부분에서 문제성을 제기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어떤 것으로 하나 되게끔 소통되게끔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노인기의 삶이 결국 만족스러워야지만이 건강상에도 향상이 되고 정신적 문제도 향상이 돼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치매에 걸리진 않습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계속 아프지 않습니다. 100세의 어르신들도 보면 그냥 팔다리 조금 쑤시는 정도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65세 이전부터도 아픈 사람들 대단히 많아요. 저도 살이 많이 찌니까요. 팔다리 막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무릎도 아프더라고요. 예, 이렇게 사람의 몸이 변화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이런 부분에 완화작용을 가져간다면 정말 필요한 지금 실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좋은 부분의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 논문 안에 효의식, 그 다음에 행복감, 노인의 행복감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종속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는 논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효의식을 어떤 부분으로 느낄 수 있느냐? 또 하나, 효의식은 기본적으로 인성을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효의식과 인성을 가져가는 부분에 볼 수 있는 건 대단히 없습니다. 예. 또 하나, 가족들이 여행을 가요 해서 저도 같이 가보면 가족 단위가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밖에 가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모시고 가는 여행은 효도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져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효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아닙니다. 물론 여행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같이 즐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효도라는 부분보다는 효의식을 강화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세대 간의 통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제가 이 한국 말고도 탁구, 어르신들하고 하는 배드민턴,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하는 난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기관에서도 운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많이 배워야 하고요. 시간적인 요소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서로 간에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약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항공을 하면서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챙기면서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항공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30, 노인 30, 아동 30 이렇게 했던 그 그룹들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 그런 말을 이제 제가 결과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항공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 항공판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가방 하나 딸랑 들으면 되거든요. 어디를 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아주 커다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세대 통합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과 아동의 세대 통합이 세대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접근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항공체인지 활동이 세대 간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노인의 행복감 향상, 그다음에 아동의 효의식 증진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증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라고 제가 매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노인 아동 세대 통합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노인 아동 세대 통합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정의를 했을 땐 상호 이해와 존중의 측면이 중요하다. 두 번째, 경험과 가치가 공유하고 심리적 정서적 유대의 측면이 중요하다. 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바라보는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항공체인지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전통의 정적인 투어놀이하고 또 이 정적인 투어놀이가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궁도에서 유래한 어떤 정신적 수양 이런 것을 중시하는 신체 활동이다라는 부분도 제가 좀 찾아서 봤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외국의 다트하고 또 제가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져왔습니다. 외국의 다트는 활촉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약간 그 어떤 문화적인 걸 누리기 위해서 호프집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한쪽 면에 다트하고 그 다음에 당구, 예, 당구를 칠 수 있는 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어디나 걸려 있는 게 다트면 여기는 화살촉이 있어서 위험한데 어디나 걸려 있는 항공이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호프집 사장님한테 항공이라는 걸 아는데 들어보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못 들어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공이 이런 거예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화살촉이 없는 거면 여기에 달아놓고 점수판도 알아서 지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거 좋네요 했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당시가 4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비싸요 라고 얘기했는데 42만 원 얘기하니까 저거는 5천 원이면 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여기다가 안 붙이고는 장사가 안 되실 겁니다. 붙여야지만 장사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날이 오면 좋긴 한데 그럼 싸지겠죠?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하도 항공 얘기를 했더니 항공이 뭐예요? 해서 지도자 자격증 따러도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여해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건강,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그리고 한 인지적 기능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사회적 유대감의 형성도 향상시키는 어떤 복합적인 효과를 제공하는데 항공체인지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체인지에 참여하는 활동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면 건강 증진적인 측면, 여적지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적 가치 측면입니다.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의 순수한 프로그램들을 정말 한국에서 만들어낸 생활 스포츠로 승인까지 받고 모든 것이 한국인이 만들어낸 것을 주축으로 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K스포츠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들을 현대식으로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는 세대 간에 누구를
뭐 좌지우지하지 않고, 또 하나 장애인이든 그다음에 노인이든 아동이든, 저희 집에 이제 4살 된 그 조카가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 딱 왔는데 항공판이 저희가 딱 있거든요, 집에도. 근데 그걸 딱 보더니 저거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 이렇게 그냥 놔줬어요. 그리고 핀 10개를 줬는데 그거를 딱 던지니까 띠디딕 하면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애가 그걸 보고 막 까르륵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걔만 갖고 놀았어요. 정말. 저는 1번 던져주고 지는 9번 던지고 이렇게.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왔을 때도 어딨냐고 물으는 거예요. 항공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또 꺼내서 바닥에 놔줬더니 이젠 세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세워달라고. 그 키에 맞추면 맨 밑인데 사실 지키비도 좀 높거든요. 근데도 그걸 던지더라고요. 여자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잊지 않고 저희 집에 오면 항공판만 달라고 얘기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던져야 되는 건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세대가 함께 이제 9월 10일 날 저한테 그 아이를 좀 맡기고 자기네 둘이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단 하루 몇 시간인데 이제 저는 뭐 하고 놀지 고민했는데 항공이랑 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즐기는 측면으로 세대가 통합되는 측면으로 이제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행 연구도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권한봉 외 해서 2019년도에 항공 프로그램이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나왔던 결과를 보면서 저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해야 될 것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둘째는 허광 권봉안에서 2016년도에 노인의 항공 참여 정도가 정신건강과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살펴보면서 신체 활동, 인지적 자극, 그 다음에 결합된 활동이 인지 어떤 기능에 의해서 긍정적인 요소로 미칠 것이다 라는 사례로 이 부분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허더원 해서 2019년도에 평생교육 강사의 항공 프로그램 선택 요인과 인성교육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장애인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일반인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을 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성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결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에서는 뭐 요거는 제가 연구 모형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3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60명이지만 커다란 부분은 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쯤 볼게요. 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거예요. 항공 체인지 활동이 보니까 사회활동, 가족 반응, 가족관계, 참여 만족도, 재참여 이런 부분에서도 전부 다 채택이 됐습니다. 옆에 보시면 F라는 것에 별이 땡땡땡땡이 붙은 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효의식에서도 F 값에 전부 다 땡땡땡 저긴 더 높아요.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입니다. 함의 부분입니다. 노인의 행복감, 그 다음에 아동의 효의식에 대한 영향관계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항공 체인지에 관련되어 있는 하위변이인 제가 하위변이로 사회활동, 가족반응, 가족관계, 참여 만족도, 그 다음에 재참여 이런 부분의 것으로 하위변인을 사용했는데 이 구성 요인들이 모두 다 만족감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변인들을 연구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봤고요. 노인 또한 세대 통합에 관련이 돼 있어도 이 네 가지, 5가지가 전부 다 유의한 부분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 아동 세대 통합 항공 참여 활동은 노인의 행복감 증진, 그 다음에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더불어 치매 관리에 있어서도 예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건강한 고령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에 주체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발견해야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적 필요성을 함의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2세대 이상의 다양한 세대 통합 항공체인지 활동은 노인의 행복감, 아동의 효의식의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항공체인지 활동의 전후를 비교하는 실증적인 후속 연구들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둘째입니다. 항공체인지 활동은 소통과 만남, 그리고 나눔을 공유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서비스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생활 스포츠이고요. 고도의 기술이나 많은 재정이 요구되지 않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항공을 통한 팀 경쟁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문화교류, 공동 창작 활동 등을 추가해서 세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노인과 아동 모두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연구한 부분들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저희 이제 박사들이 이제 졸업하시기 이전에 많은 연구를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항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항공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알았는데 또 교수님 연구하신 걸 보니까 이 아동의 효의식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세대 통합으로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항공만한 운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네요. 발제 감사드리겠습니다.